북한이 핵 만드는데 그동안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? 한국개발연구원 추산으로 최대 16억 달러.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.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인구의 44%, 약 116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. 미국 농무부 발표예요. 둘 중 한 명이 굶고 있다는 얘기죠. 쌀은 언감생심이고 대체 식량인 옥수수조차 부족한데 이 16억 달러는 4년 동안 북한 주민이 옥수수로 배 채울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. 핵에 쏟은 돈만 있었어도 주민 전체가 4년을 굶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. 그런데 2025년 1월 김정은은 또 영변 핵시설을 시찰하면서 핵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선언합니다. 인민 절반이 굶고 있는 그 시점에서 말이죠. 도대체 김정은한테 핵이 뭐길래 주민을 굶기면서까지 절대 못 놓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김정은이 핵에 얼마나 미친 듯이 돈을 쓰는지부터 한번 볼까요? 아까 16억 달러 얘기했죠?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미사일 한 발 쏘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. 한국국방연구원 추정으로는 ICBM,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 만드는 재료비만 2천에서 3천만 달러입니다. 우리 돈으로 한 발에 4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. 단거리 미사일도 한 발에 30억 원, 40억 원씩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가 더 중요해요.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이 부자 나라여서 쓰는 게 아닙니다.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얼마냐? 2024년 기준 1,720만 원입니다. 1년에 172만 원이고 한 달로 치면 약 14만 원이에요.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의 3.4% 수준이죠.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한 달 월급 14만 원짜리 사람이 매년 400억짜리 미사일을 만들어 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군사비 비율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. 미국 국무부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북한 군사비를 추적했는데요. 평균이 GDP의 23.5%로 추정됩니다. 한 해는 거의 26%까지도 갔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.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군사비 비율 1위라는 겁니다. 압도적인 1위입니다. 우리나라가 보통 GDP의 2.5% 정도를 국방비로 쓰고요. 미국이 3.5% 수준입니다. 그런데 북한은 23%입니다. 거의 10배 가까이 더 쓰는 거죠. 이쯤 되면 슬슬 의문이 생기죠.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?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예요. 앞서 말한 GDP 25% 군사비,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. 아니,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. 2024년 미국 농무부 발표를 보면 북한 인구의 44.1%, 그러니까 1,160만 명이 식량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. UN 식량농업기구는 영양실조 인구가 1,180만 명이라고 추정했고요. 거기다 2024년 한 해에만 북한 안에서 곡물 가격이 13% 올랐습니다. 가뜩이나 모자란데 가격까지 뛰니까 더 못 사 먹는 거죠. 이 상황에서 그 영변 시찰이 일어나고 핵력 강화 선언을 공식화한 거죠. 인민 절반이 굶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요. 굶고 있으면 그 돈으로 식량을 사거나 핵을 좀 줄이는 신용이라도 해서 외부 지원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반대로 갑니다. 굶는 와중에 핵을 더 키우겠다고 선언하는 거죠.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미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. 왜냐하면 핵을 버리는 순간 김정은이 죽기 때문이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2023년 9월에 북한이 헌법을 고쳤습니다. 핵무력 정책을 아예 헌법에 박아 넣은 거예요. 핵을 가진다. 핵을 쓸 수 있다. 이걸 국가의 기본 의무로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북한 헌법상 비핵화는 헌법 위반입니다. 지금 누군가 북한에 가서 핵 좀 버리자고 하면 그건 헌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
2026년 3월에 또 헌법을 고칩니다. 이번엔 핵 사용권을 누가 갖냐? 김정은이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. 그리고 김정은이 다른 사람한테 그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추가했습니다.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거나 사라져도 자동으로 누군가가 핵을 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.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? 김정은을 노린 사람이 그를 죽이는 순간 자기도 같이 죽게 만드는 공포장치를 깔아둔 거예요. 핵이 없는 갱단을 갱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곤충 한 자루 없으면 그냥 동네 양아치죠. 김정은한테 핵은 그거랑 똑같아요. 핵이 없는 김정은은 김정은이 아닌 거예요. 그냥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독재자일 뿐이죠. 그러면 구체적으로 핵이 김정은한테 뭘 해주는 걸까요? 왜 그렇게 못 버리는 걸까요? 핵은 김정은한테 한 가지 무기가 아닙니다. 세 가지 보험이 동시에 들어있는 보험 증서 같은 거예요. 첫 번째 보험은 미국이 못 건드리게 막는 보험입니다. 핵이 있으면 미국이 함부로 폭격을 못합니다. 잘못 건드렸다가 한국이나 일본, 심하면 본토에 핵 한 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. 핵이 일종의 방패예요. 두 번째 보험은 내부 통제 보험입니다. 자, 생각해 보세요. 북한 주민이 굶고 있어요. 화가 나잖아요. 화가 나면 누구한테 향해야 정상이죠? 김정은한테 향해야 정상이에요. 왜 우리는 굶기는 거야? 이렇게요. 근데 김정은은 그 화를 다른 데로 돌려야 하거든요. 그래서 매일같이 미국이 우리를 침공하려 한다. 한국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. 이런 외부 위협을 강조합니다. 그래야 주민이 김정은한테 화내지 않고 그래도 김정은 덕분에 우리가 안 망한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이 외부 위협이 진짜처럼 느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? 그걸 막을 진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. 그게 핵이에요. 핵이 있어야 외부 위협이라는 거짓말이 진짜가 됩니다. 세 번째 보험은 협상 카드입니다. 핵이 있으니까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이랑 거래를 해줍니다. 핵이 없는 북한은 그냥 가난한 나라일 뿐이지만 핵 가진 북한은 동북아 안보를 좌우하는 변수가 되거든요.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용으로 북한 포탄을 사가는 것도 중국이 북한을 끝까지 안 버리는 것도 다 핵 때문입니다. 이 셋이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. 굶주릴수록 핵이 더 필요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. 이게 핵심입니다. 경제가 안 좋을수록 주민 불만이 커지고 불만이 커질수록 외부 위협을 더 강조해야 하고 그러려면 핵을 더 키워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굶주림은 김정은 체제의 부작용이 아닙니다. 핵을 작동시키는 연료인 거죠. 그리고 그 연료가 만든 공포를 외부로 돌려 주민을 묶어두는 게 김정은 체제 유지법이에요. 그럼 왜 김정은은 이렇게까지 핵에 매달릴까요?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. 김정은은 본 게 있거든요. 2003년에 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카다피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.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네 핵 태발 프로그램을 포기했습니다. 미국이랑 협상해서 핵 다 버리고 국제사회에 복귀하기로 한 거죠. 처음엔 좋아 보였어요. 제재도 풀리고 경제도 좀 나아지고. 근데 2011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? 리비아에서 시민 봉기가 일어났고 나토군이 들어와서 카다피 정권을 공격했습니다. 카다피는 결국 도망치다가 자기 시민들 손에 죽었습니다. 그 영상이 전 세계에 다 퍼졌고요. 김정은이 그걸 봤을 거예요. 핵을 버린 독재자의 결말이 저거구나.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. 이라크의 후세인. 이 사람은 핵도 없었고 대량 살상 무기도 사실은 없었습니다. 근데 미국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쳐들어왔거든요. 후세인은 결국 잡혀서 2006년에 처형됐습니다. 김정은이 본 그림은 단순합니다. 핵 없으면 죽는다. 가다피처럼, 후세인처럼.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핵은 무기가 아닙니다. 자기 목숨입니다. 핵을 버리라는 건 너 죽어라 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못 버리는 겁니다.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안 버리는 거죠.
버리면 죽으니까. 자, 정리해 볼게요. 북한이 핵에 쏟은 16억 달러는 북한 주민의 4년치 식량이고 GDP의 4분의 1을 매년 무기했습니다. 주민 절반이 굶고 있는데 말이죠.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. 핵이 없으면 미국이 들어오고 주민이 폭발하고 러시아, 중국이 거래를 끊거든요. 무엇보다 카다피와 후세인의 결말이 김정은 자신의 결말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돈은 무기값이 아닙니다. 김정은이 매년 내고 있는 보험료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본 그 16억 달러, 옥수수 4년치 그 돈요.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김정은이라는 한 사람의 보험료로 매년 부어온 돈이었습니다. 자, 이제 뉴스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라는 말이 좀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. 그건 김정은한테 자기 보험을 해지하라는 부탁이거든요. 매년 자기 목숨값으로 부어놓은 그 보험을 포기할지 아니면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죠. 어떤 답이 나오든 그건 핵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김정은의 생존 계산의 결과일 거예요. 이상 지식 뉴스였습니다.